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치 않는 대중의 그런 관심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뭐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그런 것과는 뭐 상관없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원치 않는 그런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얼굴 붉히는 것을 발견한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관심을 확 받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거를 스스로 이제 안다는 거죠. 이러한 그런 특이한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의 흔히 자신이 얼굴을 붉히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은 뭔가 우리 종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다, 한정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동물에게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동물 종이 있습니다. 뭐 어떤 종이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블러싱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블러싱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 거는 진화의 발전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것은 고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고안되어 있냐, 개인적인 그런 생존의 그냥 개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고안되어 있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데, 왜인지는 아마 밑에 있겠죠. 그것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진 않다. 여기서 보면 분명하진 않은데, 어떤 게 분명하지 않냐면 그렇게 빨갛게 바뀌는 것은 여기 보면 인간이나 동물들이 피하도록,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도록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연구가들은 믿었다는 건데, 그런 유인원들은 이용한대요. 이런 붉어지는 홍조를 붉어지는 것을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유화책, 여기서 어피스먼트라고 하는 유화책의 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유화책이라는 거 한번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자면, 뭐 어떤 형태에 되어서 뭐 그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서 뭐 작용한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용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에서 아마 조금 정확한 맥락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명확하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건 조금 알겠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고, 허나 이 연구가들은 믿었다는 거, 이런 형태로서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는 걸, 그러니까 사회적인 긴장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무해하다는 걸, 그러니까 공격적이지도 않고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즉시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화책은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화책의 한 형태로서, 즉 유화책의 의미를 조금 여기서 풀어 가보자면,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얼굴을 붉히는 걸 봐서 얘가 지금 뭔가 그런 관심을 받아가지고 좀 그런 건가? 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해서 충돌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이용된다는 걸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나 너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가 되는 게 아니야.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조금 그래 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충돌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해되기 쉬운 예로는 갈등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인 개인이 발견했을 때, 홍조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데 공격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붉히는 것 자체가 내가 열받아서도 있겠지만 예전 그런 다른 종들을 봤었을 때 단순히 나 지금 좀 부끄러워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충돌 나지 않고 혹시라도 충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생존에 위협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들은 여기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다른 형태, 이런 유화책의 다른 형태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유화를 표현하는 다른 형태로서 게다가 잘 쓰고 있다. 뭘 포함하면서 하냐면 웃거나 그리고 응시하는 것, 응시하는 게 looking away, 다른 눈을 돌리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런 사실 때문인데 동물들이 종종 이해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도전으로서 이해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눈을 돌리는 거나 아니면 웃음을 짓는 것 자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유화책의 한 형태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럼 유화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충돌을 방지하는 뭔가의 방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얼굴이 자연스럽게 붉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화책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웃거나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돌리는 것 자체가 유화책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유화책, 즉 얼굴을 붉히는 것이 것의 용도 혹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유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원치 않는 요 정도나 아니면 그 다음에 특이한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국한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고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나 clear,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non-verbal,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유화책의 한 형태다. 그리고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harmless.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공격을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looking away도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terpret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휘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그런 팁을 얘기해 주자면 harmless and unaggressive라고 했었을 때 요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다른 의미의 단어로 바꿔버리게 되면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맞추지? 라고 해서 맥락 파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유해하지 않다, 공격적이지 않다, 혹은 어떤 의미냐면 전투적이지 않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싸움을 붙고 싶지 않다, 싸우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는 포인트를 기억하지만 사실 다른 단어로 여러 가지 보기 1번부터 5번 보기가 변형이 되면요, 학생의 어휘 실력에 따라서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가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형 3번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내신 공부는요,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힘든 거 알지만서도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법적으로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것들, 여기서는 that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도 that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도 또 th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that이 있어요. 그 뒤로도 that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that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that의 쓰임새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세 쓰임이 다른 것 두 개를 골라서 그 이유를 쓰시오라는 어법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혹은 서술형으로도. 그런 거라면 여기에서는 관계사고요. 나머지는 목적어에 쓰이는 명사절 대신데 마지막은 동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격과 여기서의 관계사를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4개는 명사절입니다. 이걸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10과부터는 굉장히 순서 삽입에 대한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디가 있냐면요. 이런 this unusual 이라고 하는 순서 삽입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다시 말하자면 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연결사의 포인트도 당연히 되고요. 연결사에 대한 연결사 혹은 순서 삽입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이 문장 형태는 이 문장은 실제 주제 표현이 맞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이어서 4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그런 학계들은 되어가는데 더 많이 상호 보완적인 상호작용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물리고 하는 거죠. 쉽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단순히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냥 별의 위치가 이렇다 저렇다라기보다는 이게 갑자기 유성으로 떨어져서 그 암석에 대한 그런 성분을 확인하고 이랬을 때 화학적 분야도 활용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구과학, 즉 지질 연구하시는 분들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즉 서로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과 같은 인터넷의 발전 덕분에 not only 여기서 학자들은 혹은 학계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 건데요. 더 집중적일 수 있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여기 extensive라고 했을 때 조금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요. 집중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extend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게 연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쉽게 communicate with, 즉 다른 학자들과 전 세계 있는 다른 학자들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이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끈다는 건데 그런 협업을 이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냐면 일반화시키면서요. 많은 분야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협업이 일어나게 만든다. 즉 뭐 때문에 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해버리면 원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넷과 같은 기술 발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보편화대로 즉 쉽게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이 많은 분야에서 보편화되도록 이끈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학문 분야에서 일반화되면서 협업을 즉 여기서 조금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데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협업을 이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인터넷 기술도 발전되고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야에서 협업을 많이 하게 된다. 즉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그냥 혼자 연구 그냥 논문에 대해서 리서치 페이퍼 논문에 대해서 단독으로 하는 authorship 저자라고 하는 많은 물리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런 논문들은 현재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4분의 3이라고 3/4를 쿼터는 4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니까 4분의 3 정도의 그런 논문은 발행되는 거예요.
발행된다. 그러니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2028년에 여기서 발행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발행된 2028년 정도에 이렇게 발행된 이러한 논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causer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쉽게 얘기하면요. autho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co-author이라 그러면 공저되었다. 그러니까 같이 서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되게 어렵죠. 공저라고 해버리면 학생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공저는 같이 써냈다. 그냥 공동 서술되었다. 공동 저자이다. 여기다가 말뜻을 같이 쓰고 있다. 즉 여기서 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저자는 이례적이다. 평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현 세대에서는 인터넷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혼자 쓰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학계 자체는 굉장히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서로 돕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여기 한번 가봅시다. 협업도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었던 어떤 사람? 그냥 그 되게 형식적인 공식적인 그런 과학의 조직의 그런 반대자였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냥 굳이 연구를 뭐하러 같이 해?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냐면 협업했다는 거예요. 다른 학자들과 한때. 그러니까 조직 자체 뭐하러 같이 해? 그냥 혼자 해도 돼 라고 했던 아인슈타인도 같이 일했던 적이 있을 만큼 과거에도 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협업했다. 공동 서술했다. 그 논문을 누구와 함께냐면 수학자인 그로스만과 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스만이 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적절한 도구를 알려준 후에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 사용된 거냐면 좀 요렇게 적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볼게요. 요게 리얼리티. 그러니까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이론인데 여기서 theory of reality라고 그래버리면 relativity라고 그러면 상대성 이론의 접근법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도구를 제시한 후에 이놈 괜찮네 싶어서 공동으로 저자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학자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은 같이 하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같이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즉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학계, 즉 연구, 과학 그런 분야에서는 협업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요. 사실 much more인 것 같아요. 거꾸로 가죠. 지금 보면 과거에도 협업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협업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상호작용적이다 라고 해버리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다. 즉 이런 식으로 요약문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죠. 협업이 예전에도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더 활발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조금 어울리진 않겠지만 협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협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협업은 현재 더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의사소통도 쉽게 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디 보자면 어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더 상호작용적이다. 사실 여기 파트는
빈칸으로 진짜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상호작용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 지금 요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현재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가는데 얘는 현재부터 먼저 나오고 과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런 시간의 흐름이 조금 반대였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순서 삽입 순서 1번, 여기에서 2번이고요 순서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 3번으로 두게 되면 학생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과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왔겠지. 왜냐면 물론이라는 게 여기에서 그러나로도 이용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of course 당연하게 과거에 일어났다. 근데 여기 내용 자체가 지금 협업이 상호작용적이고 협업이 돼. 근데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맥락적으로도 조금 반대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위에 올려다 놓으면요, 과거에 일어난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보이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휘적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는 extensively, 그 다음에 communicate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고,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unusual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loser 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외에는 딱히 크게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뭐 appropriate 정도만 잡아놓고 어휘로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법적으로 중요하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주제문이니까 정확하게 조금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돌리가 나오는 이 문장 자체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동사가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지만서도요, 이 비동사가 앞에 나와야 된다. 즉 나돌리부터 이 끝까지는 서술형 문장으로 될 수 있으니, 진짜 만약에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하는 학생은요, 암기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어법 포인트로도 이용될 수 있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ing 하나 더 어법으로 더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s를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는 papers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sir, authorship 이라고 하는 게 주어기 때문에 단수를 써줘야 돼서 한번 짚어놓겠습니다. 그리고 publishes, pp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 이 지문은 너무나도 어법으로 활용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 외적으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술형과 주제와 순서, 그 다음에 뭐 어휘, 어법 너무나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특정 유형보다는 전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5번 유형은요,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번 유형으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너는 아마도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작은 물체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작은 수의 물체들을 봤었을 때 실제로 너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진짜 많은 물체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헤아리는 거 없이 얼마나 많은 물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수가 적으면 딱 보자마자 숫자를 헤아리지 않아도 이 정도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뭐라 불리우냐면 서브화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알아차리는 거, 숫자를 알아차리는 걸 서브화라 불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만의 그런 능력은 아니다. 인간에게 그 독특한 그런 능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크. 자, 여기서 몇몇 실험에서 다른 영장류들이나 아니면 설치류, 그리고 심지어 세대 내개조차 본다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과학적인 그런 증거에 따르면 이런 서브화라는 것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수학적과 관련된 그런 능력은요, 내재되어 있구나, 그리고 선천적이구나, 그리고 통제되는 거구나, 특정한 뇌의 부분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종의 그런 동물들이 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That is why.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번 보자면,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의 빅팀, 희생자, 즉 뭐냐, 뇌의 데미지를 경험했던, 이러한 영역의 데미지를 경험했던 어떤 다쳤던 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자들. 여기보다는 여기가 가는 게 맞겠네요. 희생자들은 여기서 때때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말하지 못한다. 혹은 말하지 못한다. 어떤 거냐면 많은 물체들이 그들 앞에 있는지 카운팅하는 거 없이 얼마나 많은 물체들이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은 정신적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정신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카운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딱 보고 캐치하는 능력을 연관되어 있는 뇌의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만 딱 다치게 되면 내가 숫자로 손으로 세어려 보지 않고서는 몇 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디 보면 실제 모든 학자들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그런 서브화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실제로 수학을 구성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믿는 건데, 그들이 뭐라고 믿는 거냐면 아니네, 여기서는 참 법적으로 조금 복잡하네요. 그들이 믿기에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학을 구성한다는 것에 동의를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생각을 포함해야만 한다라고, 그런 수학이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얘기하고,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그 수학을 구성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능력이 실제로 수학을 구성하는데요. 그들이 믿기에 그 수학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믿는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석이 조금 틀리죠.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자료 만들 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믿기에 추상적인 생각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수학을,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구성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받아오는 게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면 자,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학생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까를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그런 딱 보자마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서브화 같은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수학을 구성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그들이 믿기에 추상적인 것도 포함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조금 하자면, 그들이 믿기에 추상적인 생각들을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 그들의 정의, 그러니까 진정한 수학에 대한 정의는 배제하는데요. 기본적인 배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된 그런 수학 기술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카운팅,
그러니까 세는 거죠. 그리고 덧셈 그리고 뺄셈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된 수학 기술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내용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히 수학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수학은요.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수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것들을 조금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뭐 양자역학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상대성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수학적으로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상력도 동반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수학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히 더하고 빼는 정도 그리고 보자마자 개수를 알아채는 정도를 수학이라 여기지 않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어렵죠. 근데 실제 6번 지문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휘적으로는 빼겠습니다. 어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는 부분만 조금 저는 포인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nnate라고 하는 부분, controlled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unable이고요. 그 다음에 capable이라고 하는 부분, agree, 그 다음에 involve 혹은 abstract 그 다음에 exclude라고 하는 게 어휘로 나올 만하고요. 제가 더 눈여겨보는 건요. 사실 어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연결사나 순서 삽입 부분이거든요. 순서 혹은 여기도 순서고 여기도 순서는 맞는데요. 사실 얘는요. 이 문장은 삽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도 좋긴 한데 사실 어법적으로 너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서 어법적으로 짚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매니가 사실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도치 부분이라서요. 도치라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조금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that is why를 하나의 연결사로 좀 취급을 해주시고요. thus라던가 이런 거 연결사로 취급을 해주시고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er 같은 경우에 어법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나오는 controlled도 be-controlled도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how many objects라고 하는 부분 얘도 도치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도치가 일어난 건 아닌데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라도 얘를 생각하고 man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물체들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 문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hey believe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장이 주격이라고 목적격으로 생각하겠지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그래서 이 문장 뒤에 they believe는 삽입구로 이용된 거고요. 뒤에 must 앞에 있는 주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사실 어법적으로 너무 두드러지는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요. 실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법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포인트라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요. 저도 뭐 두서없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문을 명확하게 읽고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되게끔 설명하려면 이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적어도 지문의 내용 자체가 쉽게 전달되려면 제가 쉽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 문법이나 혹은 어휘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전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포인트를 제가 짚는다 하더라도 그 포인트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걸 골라내보자면 제가 그런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는 걸 제가 많이 짚어낼수록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어려워지는 그리고 외울 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선별하고 그 다음에 걸러내고 하는 거지만 막상 강의 찍을 때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어.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이걸 짚어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시는 학생들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보고 모르는 것들은 늘상 우리 그 에이다 선생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